그러면 이런 모양이 이 세상에 있으니까 예, 그런 어떤 간지라는 것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을이라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오행적으로 우리가 목에 속하고 유는 금에 속해요. 네, 금에 속해요. 그리고 이 목은 이제 이 을은 뭐냐면은 예, 만춘, 봄이 무르익어가지고 이루어지는 목운동이기 때문에 초봄에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렇게 다 삐쭉삐쭉 올라오죠. 그 다음에 늦은 봄에는 뭐냐면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살살 흔든단 말이죠. 입도 벌어지고, 그죠? 이렇게 부드러운 초목의 기운을 의미하는데, 이 초목이 어떻게 돼? 어느 자리에 떨어져 있어요? 땅바닥을 보니까. 이게 씨앗이고, 이거 땅바닥으로 봅시다. 땅바닥에는 뭐가요? 살벌한 금의 기운이다, 이거죠. 금의 기운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런 초목이 자라는데 오히려 뭐예요? 자꾸 베어내버리는 하죠. 가을이니까, 그죠? 가을의 기운은 자꾸 초목을 마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 뿌리를 쫙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쫙 자라난다, 이거예요. 예? 자라나는데, 자라는 그 모양이 어떻다고요? 오히려, 예, 아무렇게나 그냥 막 무리지어 이렇게 자라는 것보다 더 대접을 받더라, 안 받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화원에 가면, 그죠? 화원에 가면 돌멩이 위에다가 뭘 심어가지고 이래가 딱 그냥 돈을 더 받고 있죠. 예? 돌멩이 위에다가, 그죠? 돌멩이에다가 뭘 하나 풀을 붙여가지고, 그죠? 아, 그건 비쌉니다. 그죠? 예, 비싼 이유는 뭐예요? 비싼 이유는 이런 모양으로서 일반적으로 성장이라든지 모양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이죠. 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힘들다. 자, 그래서 뭔가 이 금이 뭐냐면 목을 활동을 자꾸 막아버리죠. 막아버리는데 이 힘든 것을 감당했다는 것은 뭐냐? 압력, 일종의 밥솥도 무슨 밥솥? 압력밥솥. 압력을 꽉 주면 뭐가 안에서 막 찡기죠, 그죠? 예? 경상도 말로 찡기다 하잖아요. 끼어서 뭔가 밀려있다, 이게. 이게 끼어서 밀려있다는 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압력을 당한다는 건 더 좋은 밥이 되기 위한 것이다, 아니다. 좋은 밥. 그렇죠. 더 좋은 밥, 안까지 푹 익히는 거죠. 좋은 밥이 되기 위하여 압력을 감당하죠. 그 밥알들 입장에 생각해 보라니까요. 밥알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왜 나한테 압력까지 줄까? 끓였으면 됐는데. 옛날에는 압력이 안 되니까 보통 이제 뜸을 들였잖아요. 이제 불을 더 안 하고 속까지 익으려고 뜸을 들이면 이렇게 압력보다 좀 덜하겠죠. 그죠? 이렇게 뒹굴뒹굴 하면서 아이고 이러면서 다 익는다. 그죠? 그냥 결국 궁금한 결국 뭐냐? 압력. 이 압력을 자연이 준 압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당하고 나니까. 예? 내가 밥알이라면 와 맛있다 하면서 주워 먹잖아요. 그죠? 내가 더 무엇이 생긴다고요? 가치와 유용성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압력을 어떻게 해요? 자꾸 피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 복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거. 그런 압력을 피하려고 하면. 그런 압력을 뭐냐면 이 압력 밥솥이 나를 더 이렇게 푹 찌는 거는 나를 더 유용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죠? 그 유용하게 만든다는 것이 결국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뿌려진 여러 가지 저항이나 압력 이것을 무슨 내 것이다. 그리고 내 탓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뭐냐면은 결국 복을 불러들이는 큰 마음입니다. 복을 들리는. 복이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길바닥에 떨어진 누룽지를 남들이 볼까봐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도 이렇게 주워 먹는 마음이 되죠. 거꾸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룽지가 비록 뭐 하찮은 먹을 것이 이제 우리가 쓰이는 정도지만, 그게 딱 떨어지면요, 막 발로 막 밟습니다. 새도 개도 못 먹게 발로 막 비벼가 흙으로 그죠? 밟아버려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복 차는 일이다, 이거예요. 복을. 그래서 이 세상에 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뭐냐면 나와 떨어져 있지 않다 생각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 복을 불러오는 힘이 되고 또 그걸 지키는 어떤 방법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를 때 우리가 복력을 기를 수도 있고 덕력을 기를 수도 있고
지력을 길러줄 수도 있고, 공부 많이 시켜서 그냥 뭐 이렇게 지혜를 많이 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러나, 예, 제일 우리가 많이 길러줘야 되는 것은 사실은 복력이다. 이거죠. 복력. 예. 이 복력을 이렇게 길러주기 위하여 애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 복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애쓰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좋은 인성, 물론 인성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겠죠. 그죠? 좋은 인성이라는 것이 형성되도록 해주는 것인데, 바로, 이 세상에 던져진 기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내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기르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시간적으로 봅시다. 그리고 이건 공간적으로 제가, 이 나무 한 그루가 자라는 것을 가지고 앞열 감당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시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시간의 분수가 있다. 이거죠. 시간의 분수. 시간의 분수라고 하는 것이 또 뭐냐면 이 복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힘이거든요. 복을. 그 시간의 분수가 뭐냐. 예를 들어서 겨울에 뭐냐면 수영복을 입고 바다에 수영을 하는 것이 시간의 분수에 맞는 거예요. 여름에 수영복을 입고 수영하는 게 시간의 분수에 맞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엔 천재발이기 때문에. 이 여름에 우리가 시간의 분수에 맞춰서 산다는 것이 결국은 그때 수영하러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1년에 무엇이 있어요? 추나추동이 있죠. 그죠? 예, 추나추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추나추동이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도 뭐예요? 아침, 낮, 그렇죠, 낮. 그 다음에 저녁, 그 다음에 밤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하루하루에도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만물이 펼쳐졌다가 거두어졌다가, 이게 수시로 왕래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시간의 분수를 대자연은 주었는데, 자, 밤을 준 까닭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밤을 주고 있죠. 그죠? 예, 하루에서도 밤을 주고 있는데, 밤을 준 까닭이 뭐냐? 1번 미워서, 2번 자라고. 예, 자라고, 그죠? 밤에는 자라고 그러죠. 이게, 밤에 자야 어떻게 돼요? 아침에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미워서 그런 걸, 그렇다 치고 막, 나는 밤에 잠 안 잘 거다. 열심히 할 거다. 밤새도록 해서 막 열심히 했다 칩시다. 그럼 뭐, 밤에 내가 잠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아침에 어떻게 돼요? 예, 잠이 와서 이제 정작 활동해야 할 때, 자기 마음대로 막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그 다음 낮은 또 어떻게 돼요? 낮도 힘을 씁니까? 못 씁니까? 한참 일해야 될 낮에. 예, 그때도 힘을 잘 못 쓰고, 저녁에도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빨리 졸립죠. 그죠? 예, 졸리니까, 저녁에 해야 될 뭐 생활의 마무리나 이런 거 못하고, 내도록 하품만 하고 있다. 이거죠. 예, 하품만 하다가 막 그냥 그대로 저녁에 자버리게 되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밤잠을 한번 설치면 어떻게 그 다음날 하루에 여러 가지를 망치게 되죠. 예, 그렇게 뭔가 하나 어긋나면은 궤도를 어느 정도 잘못 타버린 거예요. 궤도를 잘못하니까 그 다음까지가 상당 시간 동안 어떻게 그 여파로서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팔자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다 팔자가 뭔가 우리 타령을 하죠. 팔자 타령. 뭐가 잘 안 되면 나는 뭐가 잘 안 되는 팔자인갑다. 예.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그렇게 보면서 네 팔자가 상팔자다. 예? 니는 가만히 있어도 밥 주고 내보다 훨씬 낫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보통 흔히 팔자 타령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자기 어떤 삶을 어떤 일종의 변호하는 수단으로만 보통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데 팔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학문적으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미 그 사람에게 타고난 그릇을 먼저 알 수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그릇에 어울리는 뭐예요? 용기에 어울리는 내용물 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찜통에는 뭘 담고요?
찜통에는 찜을 할 대상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찜할 대상. 그럼 반찬통에는 반찬을 담아야 된다 이거예요. 밥통에는 그러니까 밥을 담아요. 밥. 예. 그래야 뭐냐면 뭐 그릇에 맞는 뭐예요 내용물이 차서 뭔가 목적이 채워진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월에 따른 변화다는 거죠. 세월에 따른 변화. 그 밥통이 채워질 때도 있고 비워질 때도 있다. 자기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늦어질 때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 자, 이것이 어떤 것이 운에 의하여 우리가 참 운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자가 좋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뭔가 그릇을 좀 잘 타고났다 이거죠. 네. 잘 타고나가지고 부잣집의 애완견이다. 부잣집의 애완견은 뭐예요? 일단 먹을 거 해결됐죠. 잠잘 집 해결됐죠. 그죠? 이것저것 고민할 거 별로 없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타고난 그릇에 기본적으로 쉽게 부여되는 게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운이 좋은 거 이제 운이 좋은 것은 뭐냐면 그릇은 별로 시원찮은데 길이 잘 닦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릇은 자전거 이렇게 뭐 차로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가 뭐 최고로 뭐 좋은 차로 치는 뭐 고급 차부터 그다음 진차 그다음에 자전거 그 뒤에 뭐 스카이 콩콩 줄넘기 나는 뭐 차는 없고 줄넘기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는데 뭐 운이 좋다는 말은 길이 잘 닦여 있는 거예요. 그죠? 길이 예를 들어 경운기다. 경운기인데도 막 길이 막 잘 닦여 있으면 아주 빨리 가긴 힘들죠. 그죠? 그래도 막 잘 가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그죠? 이게 운이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운 좋은 사람. 이렇게 팔자에 부여된 인자하고 그 다음에 운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뭐가 있느냐 생존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때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길이 비좁은 논두렁이다. 그럼 이때 논두렁에서는 누가 이제 오히려 제일 작은 그릇들은 어차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죠. 논두렁 밟고 다니고 그죠. 나 줄넘기밖에 없어. 기왕 뭐 뛰어봐야 거기서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뭐예요. 예를 들어 승용차다. 그럼 승용차는 뭐 그 논두렁 만났을 때 못 간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그때의 생존 양식이 뭐냐? 이때 서야 된다. 서야 된다. 그죠? 서라 이거죠. 서라. 서 있노라면 어느 날 논두렁길이 또 어느 날 좋은 도로로 싹 변화가 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럴 때 안 서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밤에 무엇을 하는 것과 같다. 잠 안 자고, 그죠? 잠 안 자고. 나는 그 논두렁길도 가야 된다면서 삽 가지고 그냥 막 논두렁 막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막 파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길을 갖다가 막 다지고 하는데 그것으로 이뤄놓은 것도 제대로 많이 갈 수 있다, 없다.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번 어긋나면 이게 그 다음 세월 때까지 상당 세월 영향을 주거든요. 보통 운명적으로 보면은 한 번 선택 잘못하면요. 보통 한 4, 5년씩. 그러니까 사업 같은 것을 한번 잘못 벌리면, 그 다음에 직장에 있다가 그때 직장을 보통 이제 운이 바뀔 때가 오면 막 힘들게 합니다. 막 위에서, 조직에서 막 그렇게 막 윗사람하고도 갈등이 오고 막 아래 사람들은 더 애매기고, 이런 게 올 때, 막 치워버리자. 그런데 그때 다가오는 어떤 운의 모양새를 우리가 좀 잘, 미리 우리가 알고 간다면 그 순간순간을 다 좀 참아서 엎드리면서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 엎드려서 기다리는 그 마음이 오랫동안 자기가 번영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때의 생존 양식, 그러니까 생존 양식을 잘 맞추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간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항상 뭐냐면 폼 잡고 설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뜰 때 있으면 어떻게 할 때 있고 깔아앉을 때 있고 또 엎드려 있노라면 또 기회가 온다 안 온다. 기회가 또 오죠. 그죠? 그래서 산호라면 노래도 있죠. 그죠?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그죠? 그 거짓말이라면 그게 노래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쨍하고 했던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돌아오니까 그게 노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공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감을 하니까 맞아, 쨍하고 해들 돌아온다, 이거예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해 뜬다, 이거죠. 근데 이때 이제 기다리면서 뭘 잘해야 되느냐는 거죠. 한마디로 그 기다리면서 쓸데없는 짓 해버리면 이게 이제, 아침이 와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스톱을 쳤다 칩시다. 고스톱을 밤새 쳤는데 벌써 저녁에 졸리우면은 대충 그냥 벌어놓은 거 있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버티면 되잖아요. 그냥 아이고 몸 피곤해 안 되겠다면서 막 쉬면 그게 그 다음날 그대로 넘어가 있죠. 그죠? 넘어가서 호주머니에 1,000원이 미천이다면 1,000원 가지고 또 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막 이 밤부터는 막 눈알 뻘게 가지고 막 더 치자 이러면서 안 된다 고다 그렇게 하면서부터 막 허리들 아파도 뭐 자기 그 성질에 그지요. 못 이겨 가지고 막 그 해가 눈알 뻘게 가지고 또 잘 되면 좀 좋은데 벌이라도 되면 좋은데 그냥 자꾸 그냥 잃는다 이게 자꾸.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 이제 이게 마이너스로 갑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가가지고 뭐 줘봐라 이러면서 빌려줘봐라 해서 또 좀 이어갖고 또 두드리고 하면서 이게 잘못 또 날 끝나면서 원래 운 없을 때가요. 어떻느냐면 될 듯 하면서 보통 안 돼요. 이게 사람 이제 끝까지 그냥 막 미련 못 버리게 만드는 건데 그럴 때 뭐냐면 나는 패보니까 나 오늘 내 운 없는 줄 알았다. 우리가 꼭 점을 안 쳐도 됩니다. 이렇게 징조로서 다 보여주거든요. 징조로서. 우리가 애가 공부를 하는 거나 이런 거 볼 때도 공부하는 걸 다 이렇게 보니까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저 정도 해가지고 되겠나. 벌써 이제 뭔가 마음에 의심이 가잖아요. 그럼 그때 뭔가 이미 징조는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 친구가 공부로서만 성공할 거냐, 아니면 차라리 다른 걸로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잘 가지지 않는 길, 뭔가 길이 이렇게 막 굽어 있다. 그러니까 잘 가지지 않는 길이 있으면은 차라리 옆길을 가보라 이거죠. 차라리. 그러면 더 큰 길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옆길 가도 좀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징조가 올 때,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 옆길도 이렇게 싹 가볼 수 있는 융통성, 조화력, 이런 것이 바로 뭐냐, 복을 오랫동안 이루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징검다리 건너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막 펑펑 밟고 이 용기죠, 그죠? 발 씻으면 안 되나?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 개울 건너갈 때 징검다리 막 씩씩하게 밟고 가는 거는 용기고, 그 다음 미리 이렇게 탁탁탁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머리 잘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징검다리 건너가 너무 복잡하다 이거죠. 거기를 쑥 들어보니까 저기 다리가 옆에 하나 있더라 이거. 그걸로 그리로 가는 거죠, 그리로. 물 안 묻히고. 그렇게 그런 어떤 뭔가 방해물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앞에 보였을 때 그것을 보고 쉽게 뭐냐면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분명히 다리가 있다면 옆에 지나가는 다리도 있을 것이고 뭔가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점을 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도 아침에 다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어제는 내가 뭐 했을까? 이렇게 조금씩만 생각해봐도 인생이란 뭐예요? 징검다리 두고 옆에 좋은 다리 대부분 다 있다니까요. 그 어느 분이 그 장사가 하도 안 돼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 고승한테 찾아가가지고 스님 장사가 안 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발 명쾌한 답을 좀 주십시오. 스님이 듣고 있다. 안 하면 되지. 자기는 막 그 높은 그 산길을 올라가가지고 말이에요. 산길을 올라가가지고 막
그 다리 아픈 걸 그냥 해가지고 힘들게 만나러 와가지고 뭔가 길을 얻고자, 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안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참 내가 헛짓거리 했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내려간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할 거다 장사를 했는데 역시 장사가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한 3, 4년 세월을 보내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그 스님 말씀이 옳구나. 예. 그게 뭐냐면 뭔가 저항과 방해가 올 때는 이 밤도 시간이 짧지는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고통과 시련이 올 때 보통 한번 고통과 시련이면 보통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아주 긴 사람은 15년씩 갑니다. 예. 그리고 제가 15년 노시락의 문도 있습니다. 15년 노시락 했는데 그때 운이 안 좋으니까 15년 동안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 이분이 뭔가 그 당시 15년 전 같으면 그래도 좀 재산이, 기본 재산이 있었는데 중간에 요만큼 조금 떼가지고 뭘 하나, 이거는 뭐 돈 되겠지 해서 탁 해보면 톡 없어져 버리고 또 하나 떼가지고 톡 떼서 없애고 그래 톡톡톡톡 없어지가 결국 가만히 놀았더라면 그래도 재산 절반은 넉넉하게 지킬 것인데 결국 세월이 가서 보니까 다 거들이 나더라 이거죠. 그만큼 한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게 짧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럴 때에 뭐냐, 우리가 복 많은 사람의 선택은 뭐냐? 아, 내가 오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구나. 마음에 납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봄이 준 선물은 선물대로 따라가고 여름이 준 선물은 여름이 준 선물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꼬맹이들 중에 근데 애들은 뭐냐면 어른들보다 복력이 있는 것이 막 어른들이 화내면서 막 때리고 막 눈물 줌줌 흘릴 때요. 빵 먹으라 하면 눈물은 닦으면서 받아먹는 말이에요. 눈물은 눈물대로 일단 눈물은 빵은 빵이다 이거죠. 애들 그렇게 하죠, 그죠? 예. 거기도 또 뭐냐면 용기가 남다른 친구들도 안 그래요. 딱 타고난 그릇에 용기가 안 먹어 딱. 예? 그런데 복이 좀 있는 친구들은 뭐냐면 일단 매는 매고 빵은 빵이다 이거라요. 예. 그래서 이 시간이 주는 선물, 시간이 주는 기회 이런 것들을 마음에 납득을 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예, 이것만큼 복 많은 인생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항상 좋은 것과 고달픈 것은 섞여 있다는 거죠. 예.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미치겠노라. 그죠? 경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든지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가치 있고 좋은 것 이것은 다 양면 행복을 주기도 하고 불행을 주기도 하는데 돈을 잘 다루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지만 돈을 잘못 다루면 뭐예요? 예, 어떤 사람은 죽음이랍니다. 그래서 예, 그분은 또 아픔이 있어봤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 그릇과 시간, 운에 부여된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납득하라. 예. 아무리 눈 시력이 밝은 사람도 밤에는 시력이 나빠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인생에 무리가 오고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이것을 뭐예요? 항상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복은 오랫동안 간다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